반배치고사가 있는 관계로 오늘 진도를 조금 오늘까지 조금 뺄게요. 진도는 수요일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리고 반배치고사는 진도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분식 전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개인적으로 틀린 문제를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면서 복습해서 왔으면 좋겠어. 오케이? 반대치고사 망치면 드림이죠. 네. 나가야겠다. 어? 드림에서 움직이면 안 돼. 괜히 명문 올라갔다가 다 좋은 게 없어. 더 빡세게 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빡세게 안 하면 점수차는 약간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처럼 예를 들면 명문이나 스카이나 어차피 그 반이 90점이고 저 반도 90점이고 100점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여기는. 알겠어? 그러니까 가능한 반 좀 올라가시는 게 좋고, 물론 이제 드림 1반 같은 경우는 준 명문반스럽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됐어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올라가는 학생들이 빨리빨리 넌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알겠지? 시험 좀 차분히 잘 보시고, 한 번 더 시험은 론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저조하지만 않게 잘 봐주시면 론트도 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뭐냐면 점수와는 좀 다르게 성실성도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성실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못하더라도 학기 중에 텐션이 막 올라가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 왜냐면 이 겨울 우리가 하는 건 그래봐야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장폭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평소 성실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 중 성장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성실성도 좀 같이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문반 올라갈 테스트 성적이 되는데 성실함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좀 면담을 해야겠죠, 선생님 그 학생이랑. 그래서 계속 이딴 식으로 살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점수가 좀 부족한데 성실한 학생 같은 경우는 올릴 예정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쟤 왜 올라갔어? 하면은 제가 되게 수준을 열심히 했나 보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900 33번. 네, 가봅시다.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위치일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A는 2,4고요. B라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데, 이거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의 중심이 정확히 어디를 지나간다는 거 알 수 있다. 0,0을 지나간다는 거 알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라는 몇 사분면에 계시대? 4사분. 그럼 여기쯤 어딘가 이렇게 C라는 애가 있는 거고, 얘는 좌표를 모으니까 A, B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리고 얘가 A고 얘가 B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할 일은 뭐야? A에서 C까지 거리다. 정삼각형이니까. B에서 C까지 거리다. 그 다음 A에서 B까지 거리다. 다 어때야 돼?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AB의 거리. AB의 거리는 루트. 자, 여기 한 번 더 쓸게요. 2,4,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X좌표끼리 빼니까 마이너스 4죠. 제곱하면 16.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공식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Y좌표끼리 빼는 건 얼마야? 8. 제곱하니까 60. 4. 이거 뭐야? 루트 80. 루트 80이면 4루트 5. 루트 80이면 계산이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루트. X좌표끼리 빼니까는 A-2의 제곱. Y좌표끼리 빼니까 B-4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B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는 빼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얘랑 같다랑 얘랑 같다를 연립해서 풀 거예요. 근데 루트가 있으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얘랑 같다를 하는데 양변을 제곱해서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은 80이랑 그 다음에 얘랑 연립하시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더하기 b제곱 플러스 8b 플러스 16은 80 이렇게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고민은 항상 얘기지만 식은 다 쓰고 정리가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다 이거야. 되니? 그 둘을 빼면은 드라마틱하게 이게 되게 어려운 연립방정식 같지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빼면 a제곱 b제곱 b제곱 80 16 16 4 4 다 나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8a랑 마이너스 16 b가 0이다만 남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된 거야? a는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b라는 걸 뭐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마음에 든다 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위에다 대입할게요. 위에다 대입하시면 4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4 더하기 b제곱 플러스 8b 플러스 16은 80 마이너스 8b 플러스 8b 지워지고 5b제곱은 남고 그 다음에 4랑 16이랑 20이가 넘어가면 60이 되겠고 b제곱은 12가 되겠고 b는 2루트 3 근데 여기가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니까 y좌표가 무슨 수예요? 음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풀마 2루트 3 중에서 누구? 마이너스 2루트 3 그러면 a라는 애는 마이너스 2배 주면 되겠지. 그래서 4루트 3 계산을 하면 그냥 계산입니다. 공식을 외우세요. 계산을 하세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또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디가 어려운지를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니? 막무가내로 어려우시면 다음 스텝을 밟기가 좀 어려워요. 알겠어? 그래서 어려워요 할 때는 내가 외울 건 다 외웠는지 알겠니? 그래서 거리 구할 건 다 구해봤는지 한지는 딱 점검을 하시고 어려워요 하시면 다음부터는 설명이 되게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몇 번? 936번. 936번. 이 거리에 뭘 구하라는 거야? 소를 구하라는데 얘는 양쪽에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푸셔야 돼요. 어떻게 읽어서 푸냐면 이 같은 경우는 x, y에서 어디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식이 되죠. 거꾸로 쟤를 보고 내가 얘 여기서 거리 구해주세요 하면 이렇게씩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꾸로 이 식을 보고 아 얘가 x, y에서 1,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겠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얘도 x, y에서 어디까지 거리? 마이너스 4,2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그래프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도형단원이라고 했죠.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3이니까 대충 여기쯤에 됩니다. 1,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있는 점에서 마이너스 4,2니까 마이너스 4,2. 여기 있는 점까지랑 됐니? 그 다음에 x, y가 어딘지는 모르니까 그냥 x, y 대충 이쯤이라고 그릴게요. 아무데나 그린 거예요.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지금 이 거리랑 이 거리 더해서 최소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현재가 최소 거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가야 최소인 거야? 일직선으로 곱게 가야 이게 최소인 거죠. 그리고 x, y가 어디 안에 살고 있으면 돼. 여기 어딘가에 x, y가 살고 있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 합한 거의 최소가 된대. 됐니? 근데 뭐 힘들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재고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니 그냥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거리를 더한 게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의 최소는 1,-3에서 어디까지 거리? -4,2까지 거리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 그래서 루트 x좌표 길이 빼니까 5야. 제곱하면 25. y좌표 길이 빼니까 또 5야. 제곱하니까 25. 5루트 2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식의 구조마다 푸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구조를 좀 보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루트 이걸 연산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포인트인 거야. 네. 넘어갑니다. 또 몇 번? 543번. 934번? 43. 43번. 네. 그 전에 935. 네? 그 전에 935. 939번이요? 부산구? 쓰세요. 쓰실 수 있는 필요하신 걸 얘기해 주세요. 자, P라는 점은 몰라요. 근데 이거 어디 위에 있게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대죠. 그러면은 x좌표는 모르니까 a라고 보세요. y는 b라고 놓지 말고 x에다가 a를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y좌표는 자연스럽게 a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여기 됐니? 그 다음에 AP의 제곱이라고 생각 여기서 거리, BP의 제곱, CP의 제곱을 다 더해서 최소를 구하는 거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원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바로 갑니다. X좌표 길이 빼세요. 그러면 A-1이고 제곱. Y좌표 길이 뺄게요. 그러면 A-5가 될 거고 제곱. X좌표 길이 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3의 제곱. y좌표 길이 빼세요. a-2의 제곱. x좌표 길이 빼세요. a-2의 제곱. y좌표 길이 빼세요. a 플러스 4의 제곱. 없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팔 좀 아픈 분이 아니야. 팔 좀 아팠으면. 그지? 그리고 가만히 천천히 쟤를 좀 볼까요? 이거 뭐야? a에 관한 2차식 아니야? 이거 최소 구하라는 거지? 뭘 만들면 되겠어? 천천히 옵식 만들면 되겠지. 그러려면 전개를 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겠죠? 전개는 지금 좀 빨리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다 쓰고 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왜냐면 더하고 빼다고 틀리거든. 자, A족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6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여기 6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8A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지워지고 얘랑 얘랑 정리하면 4야, 마이너스 6A까지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상수. 근데 최소일 때 좌표 구하라는 문제거든. 그 사실은 상수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최소 값 구하라고 할 때 여기 이 숫자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계산이 되게 심플해지죠. 와 1제곱 뭐 다 할 수 있어요.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할까? 그래도 할게요. 근데 필요가 없다는 건 좀 알고 가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여기는 25니까 26 9 4 4 16 그러면 20 24 50 59 뭐 97자면 59 최소값 생각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고요. 완전 제곱식은 6a제곱 마이너스 a까지 놓고 50분은 그냥 치워놓읍시다. 반 하면 1이고 2분의 1이고요. 제곱하면 4분의 1이 늘어나죠. 그럼 늘어난 게 총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은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배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이거 얼마야? 118이죠? 115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소값 자체는 얼마야? 분의 115인데 우리는 최소값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만 실전 시험에서는 상수까지 계산하실 필요는 없었던 거죠. 되니? 뭐 찜찜하면 하셔도 되는데 별 의미는 없었다. 그럼 A가 얼마일 때야? 2분의 1 때 문제가 뭐 물어봤어요? 좌표 물어본 거 아니야? 좌표 P? 넣으면 되겠네. A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P는 2분의 1, 2분의 1 더니까 2분의 7 됐나요? 자, 이런 유형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고민 좀 해보세요. 내가 이거 식을 500만 년 동안 쓰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돼요. 됐니? 계산 연습 여러 번 계산을 해서 속도감을 좀 만드시면 되게 쉬워져요. 알겠지? 훨씬 쉬워지는 단원이니까 내가 계산을 하는데 아직 계산은 전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PA를 구하는데 또 500만 년 동안 걸리지는 않나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는 시간이 빨라지지 않아요. 지금 하시면 돼요. 아까 서은이가 물어봤던 게 943번. 네, 943번 가보죠. 동우가 정과좌표는 아예 별개인 단원인데 여기도 숙제를 아예 안 하면은 뭐지? 부등식이 어려운데 정과좌표는 안 하는 건 그냥 핑계 아니야? 그지? 확실히 했어요. 너무 본인의 본능에 충실하지 맙시다. 우린 사람이니까요. 알겠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등식이 어려웠으면 부등식 숙제가 안 돼 있는 건 뭐 그렇다 치자 이거야. 됐니? 정과좌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시간에 책 보도록 할 테니까 정과좌표부터 책 치워보세요. 알겠죠? 내가 숙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동안 반대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너무 열심히 잘 해와줘서 그런가 봐. 일부 학생들이. 안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점 PQ에 대해서 PQ를 3등분한 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이래요. 체크. 야, 모르면 그림 되잖아. P Q 얘네들 3등분 했대. 하나, 둘,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등분이 된 거죠. 그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 애를 찾으래? P에 가까운 애를 찾으래요. 그럼 딱 보니까 뭐야? 길이 비율이 1대 2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는 걸 돌려서 표현을 한 거죠. 그리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P 동그라미 Q라는 건 뭘 뜻하는 거야? PQ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 자, 그러면
문제가 물어본 건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를 계산하는데 C랑 B 사이에 괄호가 있다는 건 첫 번째는 B랑 C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얘는 B, C를 몇 대 몇으로? 1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으시면 됩니다. B라는 점은 좌표가요. 3,-1이고요. C라는 점은 좌표가 6,-4랍니다. 그럼 X는 하고요. 1대2 내분점이니까 1 더하기 2, 1 더하기 2 판때기를 미리 만들어 놓겠다 했고 그 다음에 X좌표를 순서로 쓰시니까 3대 6이죠. 3이랑 6이죠. 대입은 어떻게 거꾸로니까 얘랑 6이랑 친구, 얘랑 3이랑 친구. 그래서 3분의 6 더하기 6은 12. 그럼 얼마? 4. 계산이야. 모르겠다의 개념이 없어.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도 반복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고 계시니까 선생님 쓰는 걸 따라 하시고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으면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Y는 자 1대2 내분이라고 했으니까 공식 쓰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대입을 하자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Y좌표니까 Y좌표를 순서대로 쓰자는 얘기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를 쓰는데 대입이 어떻게 됐다고? 거꾸로 돼 있다고요. 그냥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외우자라고 얘기했던 파트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건 그냥 식을 안 외웠다는 얘기예요.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왜 포물선을 쓰는지 왜 판별식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판별식을 못 쓰는 건 그냥 판별식을 안 외운 거잖아. 미안한 얘기지만 가르치다 보면 딱 질문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태도나 색이 다 보여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리고 이 정과좌표 단어는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를 실수할 수는 있을지언정 식을 외웠다면 답이 안 나오는 구간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선생님 이게 뭔 뜻이에요? 이런 건 좋은 질문이야. 이런 건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 알겠어? 근데 1대1 내분점 구하세요 하는데 안 구하고 가만히 있는 건 식을 안 외운 거죠. 자 가봅시다. 마이너스 4랑 짝꿍이 된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랑 짝꿍 되신 적 있어요. 거꾸로라고 했죠. 얘랑 얘랑 곱하는 뜻인 거예요. 정리하면요. 3이고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내분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1은 자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A랑 B 동그라미 C를 다시 이제 뭐 하라는 거야? 1대1 내분점 찾으라는 거지. A는 좌표로 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A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5,4고요. 얘네들은 4,2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몇 대 몇으로 1대1로 모아는 점, 내분하는 점을 또 찾아주시면 돼요. X좌표 먼저 할게요. 1대1 내분점이니까 아까와 식이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어요.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패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5랑 4죠? 위에다 예쁘게 순서대로 쓰세요. 대입을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면 쓰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랑 마이너스 5랑 2랑 짝꿍이고 4랑 1이랑 짝꿍이니까 1이랑 4랑 짝꿍 2랑은 마이너스 5랑 짝꿍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은 3이고 4고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 하고 그냥 계산하면 되죠. 더하기 빼기는 그 다음에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처음부터 식 쓰지 말고. 만약에 본인이 능숙하시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답만 잘 나오신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은 없으나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선생님 따라서 천천히 해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Y좌표는요 1대2, 1대2. 자, 이번에 Y좌표는 어떻게 돼요? 4랑 2네요. 대입을 거꾸로 하기로 했으니까 1이랑은 4랑 짝꿍이 아니네요. 2랑은 2랑 짝꿍, 2랑은 4랑 짝꿍. 그래서 3분의 10.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네? 뭐가 마이너스죠? 4,2. 아, 그러네요. 내가 잘못 썼군요, 문제. 네, 잘못 쓴 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짝꿍이고요. 그러면 6분의 3이니까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2,2가 되게 됩니다. 그냥 정말 곱하기, 더하기. 근데요. 네네. 동그라미 두
Q가 무슨 뜻인가지고. 거기에 써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라 하자고. PQ를 3등분하는 점수 중에서 P랑 가까운 점을 P 동그라미 Q랑 하자라고 써있잖아. P 동그라미 Q가 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잠깐 다시 해. 뭐라고? 나 못 들었어. 마지막에. 그러면은 P 동그라미하고 Q가 네. 한 점의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 써 있는 대로라. 이게 얘들아 문제마다 P 동그라미든 뭐 P 세모든 P 네모든 다양한 기호로 나오거든요. 문제가 약속한 대로 풀어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약속한 걸 읽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지. 여기서는 좌표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점을 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가까운 점을 P 동그라미 Q라 하자 했으니까 걔는 점인 거죠. 선 쓰겠잖아요? 아니야? 근데 그러면요. 네. 그게 점이면 P랑 Q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하나의 기호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기호. 얘가 결국은 그냥 4,-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해석하시면 좀 헷갈리시겠죠. 이 빗동그라미 C라는 건 그럼 B랑 C를 3등분해서 어디에 가까운 점이라는 거야. B에 가까운 점이랄 거 아니야. 그게 1대2 내분 점이고 그 점이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건 그냥 하나의 표기인 거지. 오케이? 표기이자 그냥 하나의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1대1 내분점 구해야지. 저기 위에 써뒀던 맨 처음 써뒀던 그냥 이 식대로 이렇게 쓰세요. 이러면 이제 그러면 대입하면 되잖아. P 동그라미 Q라고 하면 됐어? 네, 낯선 기호인 거 맞으니까 읽는 연습 해주시고요. 낯설다라는 건 익숙해지면 다들 편해진다는 뜻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 번 좀 곱씹어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몇 번 할까요? 여기까지 하나요? 저번 시간에 질문 나올게. 다른 질문은 없고요. 네, 그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6번입니다.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0이고요. B라는 점은 5,2예요. AB의 연장선 위에 3AB가 뭐랑 같답니까? 2BC랑 같다는데 자 내분점 외분점 배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해석이 헷갈려요. 그래서 얘를 조금 바꿔서 봅시다. 얘는 AB 대 BC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인 거야? 2대 3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에 거 길이 곱하고 밖에 거 길이 곱하기 각각 나온 거야. 그럼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단순히 2대 3이라고만 써있으면 이게 내분인지 외분인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면 AB의 길이는 A에서 B까지 거리는 길이성 얼마야? 2라는 거고 됐어요?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3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C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기 3?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일 수도 있잖아요. 두 개가 다 2대 3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여기 포인트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 첫 번째가 C1, 두 번째가 C2가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일반적으로는 다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맞는 걸 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C1부터 가볼게요. C1이라는 애는 내가 아는 게 A랑 B니까 A랑 B를 기준으로 읽자 이거야. 됐니? 그럼 C1은 A, B를 몇 대 몇으로 뭐 하는 애일까요? 요거는 질문자가 누구였을까요? 아 질문이 아니고 질문 나오는 거구나. 그럼 서은이 마지막 질문자 서은이 몇 대 몇으로 뭐 하는 점? C1이? 네. 5대 네. 5대 3. 그다음 내분인지 외분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아, 외분. 네. 명확히 알고 하는 거 맞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쓰세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더하기 빼기의 영역이니까 자 비율을 읽는 방법 그냥 간단하고 그랬죠? 그림 좀 천천히 보세요. C1에서 A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라는 거야. C1에서 A까지면 3이랑 2랑 합쳐서 5잖아.
C1에서 B까지는 3이잖아, 그지? 5대 3. 그 다음에 AB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AB는 이만큼인데 여기가 AB잖아. 근데 C1이 AB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네. 밖에 있으니까 왜 안에 있으면 되고. 되십니까? 자, 그 다음은 C2는 동욱이가 한번 해볼까? C2는 AB를 3대 2. 네? 3대 2. 네, C2에서 A까지 거리는 이 길이 아닌가요? 아, 네. 그리세요. 필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1 대 3) 외분이죠. 각각 구하시면 되겠네요. X좌표, Y좌표.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면 여기다 따로 쓸게요. 자, 5대3 외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외분 같은 경우는 5 빼기 3, 5 빼기 3 쓰시면 되겠고요. 자, X좌표를 순서대로 써주시고, 대입은 거꾸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5랑은 5랑 짝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짝고. 정리하시면, 얘는 2분의 10에서 3을 더하니까 13, 2분의 13.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y좌표는 근데 문제가 나 뭐였니? 25에다가 3분의 28이구나. 미안해. 그래서 14, 거기 보면은 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A가 X좌표죠. 현재 여기 X좌표가 14니까 0보다 큰 거 맞네요. 여기 아마 답인 것 같아. 그 다음에 5 빼기 3 5 빼기 3 Y좌표도 쓰자. 아래다가 0이랑 2랑 거꾸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얘랑은 2랑 짝고 3이랑은 0이랑 짝고 그래서 2분의 10이니까 얼마예요? 5 그래서 14, 저번 시간 처음에 가르쳐줬던 읽기랑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공식 쓰기만 잘 하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니까 공식 쓰는 연습을 좀 해보자고. 지금도 계속 공식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2는 간격이 좀 좁아서 밑에다가 쓸게요. 자, 1대3 외분점도 x는 자 1대3 외분이니까 1 빼기 3, 1 빼기 3 써주시면 되겠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5였으니까 대입을 거꾸로 하면 5에다가는 1에다가는 5, 그 다음에 3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예요. 얘는 정답은 아니겠죠. y좌표는 1 빼기 3, 1 빼기 3. 자, y좌표가 0이랑 2니까 1이랑은 2랑 짝꿍, 3이랑은 0이랑 짝꿍.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답은 아니겠죠. 원래는 두 개를 다 구하셔서 옳은 걸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쓰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부호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근데 계산을 안 하고도 누가 양수인지 누가 음수인지는 판단할 수가 있거든. 그거는 조금 이거 쓰시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에라 모르겠다 하시면 두 개를 항상 다 푸시면 돼요. 알겠니? 두 점을 항상 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x좌표가 양수인 걸 알았잖아. 그럼 봐봐라 얘들아. 여기 x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5,2야. 그러면 x좌표만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갔어? 5로 왔지.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C1은 0보다는 5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겠지. 왼쪽으로 갈수록 x좌표는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C2는 마이너스보다 작겠지. 그럼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이런 것들은 그 배치를 보고 파악하실 수도 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요 아래 있는 문제들은 좌표를 모르겠으면 어떤 두 좌표 중에 문제를 모르겠으면 두 좌표는 다 찾아서 오세요.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9, 4, 9번입니다. 오늘 직선의 방정식 초입부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일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요일 시험에 대비해서 뭐 질문하고 싶은 파트가 있으면 앞에서 질문을 좀 받아드릴 테니까 내일은 질문을 좀 쭉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9, 4, 9번입니다. A가 1,-3이고요. B라는 점은 -4,6인데 얘네들을 A, B를 몇 대 몇으로 K 대 E-K로 내분하는 점이 몇 사분면이 있대? 2사분면이. 2사분면은 나중에 처리하자. 내분점은 구하고 가야지. 그치? 내분점이니까 X좌표가 있고 왜 Y좌표가 있겠지? X좌표는 K랑 E-K랑 K 대 E-K니까 이렇게 쓰라고 더한 거.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야. 되니? 그 다음은 위에다가 K랑 E- 플러스 E-K 이렇게 판을 만들자 이거야. 그 다음에 X좌표는 지금 현재 1이랑 -4니까 1이랑 -4를 쓰셔서 대입은 거꾸로 하라고 쓰면 K랑은 -4랑 짝꿍 해주시면 되겠고 맞아요? 그 다음에 E-K랑은 1이랑 짝꿍하면 돼요. 그냥 한 대로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예쁘게 정리하면요. 부모는 2만 남고요. 분자는 -K, -4K니까 -5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게 X좌표예요. 자, Y좌표는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K 플러스 E-K 그 다음에 K 플러스 E-K 판때기 만들어 주시고요. 자, Y좌표는 -3이랑 0이니까 0 맞나요? 6이 아니라? 6이죠? 네. 무슨 숫자가 이상하게 있어요. 6이고요. 대입은 거꾸로 하면 되니까 K랑은 6이랑 짝꿍 지어주시면 되고 E-K랑은 -3이랑 이렇게 짝꿍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은 지난 시간에 다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증명이 공식 암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야? 이해가 납득이 됐으면 식에 대한 납득 정도만 하셨으면 그냥 외워서 쓰는 방식으로 쓰자라고 안내해드렸어요. 자, 그럼 역시나 2분의 자 얘는 플러스 3K고 여기 6K니까 9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게 Y좌표. 근데 이게 몇 사분면의 좌표라는 거야? 2사분면의 좌표고 2사분면의 특징은 X좌표는 무슨 수고요? 네, 음수고요. Y좌표는 양수. 이거는 그리셔서 외우세요. 그 위에 있는 거 보고 외우지 말고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그래서 2사분면은 X는 0보다 작고요. Y는 0보다 커요. 그래서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크고 그러면 -5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럼 K는 5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고 얘는 (9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K는 (-9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내가 뭘 잘못 쓴다고? 이선님 저희 X 처음에 구할 때요. 그러네. -4K. 미안, 욕을 내가 잘못 썼구나.
여기 분배하면 마이너스 6이네요. 더하기 빼기 되는 그 다음에 문제 없는데? 마이너스 K 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 한 가지 안 드리겠구나. 거기 보면 K 대 2 마이너스 K죠. 이 비율은 음수로 오는 비율로 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대 마이너스 2는 없어요. 거리 외분점 공식에서 1대 마이너스 2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K도 양수여야 되고 2 마이너스 K도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K가 2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려보시면 자 0보다는 커야 돼요. 5분의 2보다도 커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야 돼요. 됐니? 그 다음 마지막에 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부터 어디까지? K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결말 부분은 선생님이 계속 수정을 봐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좀 안 읽은 게 있거나 하면 정리는 해드릴 건데 개인적으로는 내신 좀 공식 쓰는 연습은 좀 해서 오시라 이거야. 이것조차 해오지 않고 몰라요 하고 청순한 얼굴을 하고 있으시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이고요. 무게중심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의 정의의 약소. 근데 이게 중선이 뭔지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겠죠? 중선은 한 꼭지점에서 반대쪽 중점을 향해 그은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B에서도 반대쪽 중점을 향해 그은 선이 있겠지? 이게 중선인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C에서도 반대쪽 중선을 향해 선을 그리시면 되는데 이게 중선인 거예요. 이게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게중심의 특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무게중심은 항상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방금 내분점 배웠잖아요. 당연히 내분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하면 되겠고 무게중심 G라는 애는 AM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뜻인 거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거꾸로 읽으실 수도 있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사실에 기반하여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럼 이걸 좌표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2번. 자, x1, y1, x2, y2, x3, y3라는 점에
무게중심을 구하는데 이 무게중심 G는 공식을 먼저 스포를 할게요. X좌표를 다 더하시고요.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예요. Y좌표를 다 더해주시고요.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스포 먼저 했고요. 네.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선생님이 얘를 x1, y1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는 x2, y2, c는 x3, y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G는 중점인 M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x2랑 x3를 더하는 거 하면 되겠죠? 얘랑 더해서 나누기 2.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 도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 이렇게 중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무게중심이라는 건 AN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X좌표는 2 더하기 1, 2 더하기 1 내분점이니까 내분점 공식을 준비하면 되겠고요. 자, A는 X좌표가 X1이고 M은 X좌표가 2분의 X2랑 X3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2랑은 2분의 X2 플러스 X3 1이랑은 X1 약분을 해주시면 x1 더하기 x 더하기 x3가 나오고요. 분모는 얼마나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 거야. y좌표는 하지 않는데 왜냐면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을 두 번 할 필요는 없겠죠. 됐니? 그래서 무게중심은 저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 근데 사실 무게중심 공식을 쓰는 일도 물론 많지만 그 무게중심 공식을 쓰는 건 사실 공식 수준을 보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되게 난이도가 낮은 개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무게중심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는 사실 2대 1로 나눈다는 사실이 좀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됐어요? 유관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좀 더 좋겠고요. 953번입니다. 자, A, B B는 마이너스 B, 4 C는 마이너스 2, 5 근데 얘를 무게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에 그러면 무게중심을 구하면 3분의 X좌표를 다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분의 Y좌표를 다 더하시면 B 플러스 9 이게 얼마나 나게요? 1, 마이너스 1은 뭐 되게 1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B 플러스 9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고요. B는 마이너스 15가 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려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3이 되면 되는데 B가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시면 A는 14가 되나요? 마이너스 16, 13이 되겠네요. 아니 17, 14 맞네 14. 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B니까 미안해요. A 플러스 15 빼기 2가 3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A는 13이니까 마이너스 18 그래서 둘을 뭐하래? 둘을 더하래? 그럼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15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25가 나오는 1차원적인 문제다. 요거까지 쓰시고 추가 옵션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너네들이 배우는 공식이 2개? 3개? 여기 들어와서 정과절표 들어와서 배운 공식이 뭐야? 첫 번째는 점에서 점까지 거리. 두 번째는 내분점. 세 번째는 외분점. 이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점이에요. 3개. 그리고 지금 무게중심 언제 배운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거. 됐어요?
평행사변 쫄다 뭐 평행사변형 뭐 기타 등등등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다고 선생님 설명하지 않지는 않아요. 알겠니? 근데 구분은 좀 해. 점과 좌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운 거니까 만약에 까먹은 게 있으면 충실히 쓰면서 채우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안 써주지 않잖아. 다 써주잖아. 됐어? 자, 네 번째 메모장 하나만 더 쓸게요. 세 번째인데요. 이건 아마 교재에 없을 것 있나? 교재에 있는데 거기 되게 설명이 글씨로 돼 있어.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해석하세요. 자,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이 A, B, C를 드라마틱하게 M 대 N으로 사실 내분하는 점이든 외분하는 점이든 상관은 없어요. 됐니? 동일한 비율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림은 내분으로 그리지만 외분이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런 점들을 모아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 그러면 이 새로운 삼각형 무게중심이나 새로운 삼각형은 PQR이라고 할게요. 그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나 새로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어떨 것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분점을 굳이 찾아서 무게중심을 새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원본에 있는 무게중심을 구하셔도 어때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근데 그건 그림을 봐도 대충 딱 감이 올 거예요. 증명을 하진 않을 건데 증명은 안 하는데 동일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되니? 그래서 9, 7번 같은 경우는 A, B, B, C, 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고 했을 때 PQR 무게중심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치? 그거나 A, B, C 무게중심이 어떻더라? 같더라 하고 풀면 되겠죠. 자, 사각형 중점 활용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1번이고요. 그럼 내일은 내가 문제풀 시간을 좀 드리고 뭐 질문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선생님 요 며칠 몇 번 문제풀이 시간을 드렸는데 그동안 문제는 안 풀고 멍하게 있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 분들이 한 명 이상 발생하면 그냥 문제풀이 말고 진도로 체제 전환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좀 풀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사각형에서의 중점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라는 것 자체가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서로 뭐하는 애들 이렇게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죠. 물론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서로 마주보는 게 평행하다는 건 맞는데 우리가 배운 관점에서 활용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대각선을 이렇게 쓱쓱 그려봤어요.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각선을 그리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들이 합동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야 되겠지. 길이가 같다는 건 AC의 중점이 얘란 얘기고 BD의 중점도 얘란 얘기지. 우리가 계산하기 여기서 제일 편한 건 뭐냐면 거리 구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AC의 중점과 평행사변형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성질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뭐하다는 사실? 같다라는 사실로 평행사변형의 증명을 제일 많이 합니다. 됐어요? 정말 진상인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는 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뭐하다? 같다를 풀거나 BC랑 AB의 길이가 같다로 추가로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상스러운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알겠니? 일단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해 주시고 추가 옵션이 붙으면 나중에 그 추가 옵션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지. 알겠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어떤 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하기 힘드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기본치까지는 채우시고 됐니? 나머지는 질문으로 채우는 형식으로 과정을 진행을 하셔야 이 한 단계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진행하는 거이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마름모라는 거야.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입니다. 근데 마름모는 그거 말고 특징이 하나가 더 있죠. 어떻다는 특징? 내변의 길이가 모두 어때?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합동이야? 직각삼각형으로 합동이야. 그래서 길이가 어때?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면서 뭐가 있어야 돼? 수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일단 뭐야? AC 중점이나 BD 중점이 같다라는 건 사실은 아까랑 똑같아요. 얘도 평행사변형이거든요. 근데 아니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서로 다른 두 도형을 풀 거면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겠지. 굳이 마름모를 줄 때는 보통 어떤 걸 활용을 많이 하냐면 마름모의 특징, 내변의 길이가 모두 어떻다는 사실, 길이가 모두 같다는 사실을 활용해서 풀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AB 길이나 BC 길이나 CD 길이나 DA 길이랑 모두 같더란데 그렇다고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계산하기 제일 편한 두 개 골라서 얘네들이 같아요. 이렇게 풀면 식이 몇 개가 생겨? 하나, 두 개가 생기면서 연립해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만 잽싸게 풀어볼게요. 959번이고요. 자, 평행사변형 ABCD라는데 얘들아 이거 되게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그리자. 근데 주의할 건 이거는 좀 주의해줘. ABCD라는 이름을 쓸 때 A, 여기다 B, 여기는 C, 여기는 D 이게 막 중구난방 여러분들 마음대로 좌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수학에서는 이 A, B, C, D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스타트는 아무데나 찍으셔도 돼요. 근데 그 다음 B는 규칙대로 오른쪽으로 향해 가게 됐으면 오른쪽으로 향해서 이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아니면 거꾸로 A 다음에 여기를 B로 쓰겠다라면 B, C, D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쓰든 C의 위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A랑 C가 뭐가 되도록 대각선이 되도록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평행사변형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A는 -1,3이고요. B는 0,0이고요. 그다음에 C는 3,2인데 뭐를 모르는 거야? D를 모르네요. D를 A, B라고 놓고 D를 찾으려면 얘네들 대각선이랑 대각선이 서로 몇 등분 하니까 2등분을 하니까 얘 중점이랑 얘 중점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겠네. 그래서 AC 중점은 자, XJPB 더하니까 2고요. 나누기라면 1이에요. 그 다음에 Y좌표기 넣으면 5고요. 나누기라면 2분의 5. 그럼 BD 중점은 자, X좌표끼리 더하면 A예요. 나누기하면 2분의 A가 되겠고요. Y좌표끼리 더하면 B예요. 2로 나누면 2분의 B가 되겠고요. 얘네들이 같으면 A는 2, B는 5 하고 나오면 뭐 더하기 빼기 수준의 계산이니까 계산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남은 진도 마무리하고 노는 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숙제 검사도 하겠습니다.